야 유가 보증금 안 나온대. 분명히 그러는데 유가 보증금이 안 나올 수도 있대. 아 그래 나 수소전기차 나온다니까. 우리 집 시작을 한 내후년으로 생각해볼까? 이런 거는 말은 안 되고 일을 하고 계신 차주분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고정 노선을 따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 팁으로 주고는 하는데 이거는 가이드니까 반드시 보셔야 돼. 오케이. 원청사에서 뭐 이렇게 받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월급을 지급받을 때, 뭐 매출이든 그렇죠. 완제든 무제든 지급을 받을 때 지급받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주제가 급여였는데 또 너무 TMI가 돼버렸네. 근데 뭐 콜 이야기도 나쁘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일머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케이.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다시 급여로 돌아와서 그 급여를 받는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통상적으로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이제 급여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오류 중에 하나인데 모든 회사가 제 날짜에 돈을 줄 거라고 생각들을 이미 깔고 일을 봐요. 이거 허물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내가 일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야. 가가지고 돈 언제 줘요? 이걸 20일날 줍니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진짜 그렇게 다 주는 줄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100개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그 날짜에 진짜 주는 업체가 20개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일단 업체 지급일도 사실상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입을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은 급여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드값 20일날 내고 어느 날 내야지. 왜? 내가 일하면은 여기는 20일날 준다 했으니까 알아서 빠져나갈 거야. 그런데 이게 27일날 들어오고 뭐 30일날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체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도 조금 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짧은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바로 다음날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일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줘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짧게는 10일, 뭐 길게는 뭐 한 25일 이렇게 한 달 내에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긴 경우에는 이제 45일, 60일, 그리고 90일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네요.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60일이나 90일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뭐 건설업계나 이쪽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좀 허다했죠. 그리고 건설업체도 돈을 받는 게 이게 좀 밀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본인들의 이제 돈을 정리를 하고 또 이 필요한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고 남는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원청사가 주기 싫다 해서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든지 이제 맨 먼저 화두에서 돈이 언제 넘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말이죠. 어음이라는 게 뭐 아직도 있어요? 에이 설마 뭐 거짓말이겠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정말 그 날짜에 잘 주냐. 그래서 제가 보통 제가 잘 아시는 일을 하고 계신 차주분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고정 노선을 따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말해도 되나? 팁으로 주고는 하는데 그 고정 노선을 딸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그 해당 화수 공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너 돈 제대로 받냐? 그 직원들한테 언제 받아? 저희 20일날 무조건 나와요. 15일날 무조건 나와요. 10일날 무조건. 이걸 먼저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 매출이 아무리 높다 한들 간에 제 날짜에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그건 내가 번 돈이 아닙니다. 물론 벌긴 했겠지만 내 수중으로 들어와야 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 날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이 급여가 진짜 순전한 내 돈인지, 물론 완제 같은 경우 순전한 제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무제와 매출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제와 매출에서 어떤 부분을 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가져가는 순수익은 그 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우리 또 박병철 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라 그래. 말만 하다 보니까. 좀 드시고 하세요. 아니 먹었는데 일단 그 이대리가 방금 말했던 것 중에 제가 또 반대하는 경우가 뭐냐면 완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뭐 유류비랑 이런 거 다 쓰니까 그렇죠. 내가 300이라는 거 나한테 약속을 해주면 그 300을 가져가서 할부만 제외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외해야 하고 이제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4부에서 소형탑차를
냉동 탑차를 할 때 4부에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4부에서. 네. 급여에서 크게 제외해야 되는 건 이제 뭐 매출이나 뭐 기타 등등 다 똑같이 제외해야 되는 가장 큰 것들 네. 뭐 유류비, 네. 도로비 그리고 할부 이 정도는 다 할 거예요. 뭐 도로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당연히 톨게이트를 지나니까 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것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부대 비용들 설명해 네. 주셔야죠. 이제 지입료. 네. 내가 넘버를 쓰니까 네. 뭐 네. 자기 넘버면 뭐 굳이 상관없겠지만은 지입료 그리고 보험. 보험료.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잘 거 같지? 네. 네, 계속- 보험료에 네. 대해서도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타 수수료. 본인들 뭐 수수료는 좀 나중이죠. 좀 나중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본인의 식비 그리고 생활 유지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나가는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보통 공고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거 다 제하고 말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뭉뚱그려서 왜? 일단 몸집을 키워놔야 매출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부각을 시켜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지. 아, 그렇죠. 네. 요거는 제가 그 박병철 팀장 모르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선이었어요. 네. 똑같은 곳에 연달아서 올려놨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한 개는 900만 원이었고 한 개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00만 원의 전화가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900만 원짜리는 거의 전화가 안 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특이사항에다가 부가세 별도라고 제가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일단 돈만 보고 아 이게 좋구나라고 해서 그 밑에 걸 읽어보는 거지 일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루룩 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벌면 네. 제외하는 것들이 많더라도 많이 벌면 되겠지. 많이 벌면 뭐 제외하더라도 많이 남을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다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험한 그거는 진짜 네. 아닌 것 같고 적당한 금액에서 나가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1,500을 벌고 600이 지출돼가지고 이제 900을 버는 거랑 그리고 1,200인데 한 200 정도 나가지고 1,000을 남기는 거랑 이것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외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제외돼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부가세 부가세. 세금은 반드시 제외를 하셔야 돼요. 왜? 다시 뱉어내는 거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정비 비용으로 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왜? 보조금은 언젠간 끊길 수도 있어요. 끊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화물차 이제 뭐 수소전기차가 나와가지고 그 비율이 한 40~50%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유가보조금이 막 영원할 것이다. 내가 일하는 동안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형차 이상 되면은 거의 한 100만원 돈이 나오죠. 뭐 100만원 살짝 전 후반이 되는데 어쨌든 그 비용을 내가 한 400 버는데 거기다 얹어서 100만원, 500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냥 정비 비용으로 쓰시고 나머지 또 돈이 생기시면 뭐 집에 아들한테 선물 사주시고 아내분한테 꽃 한 송이 더 사주시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운수 좋은 날 1화라고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어요. 망했죠. 네. 아, 그쵸. 망했다는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니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남자 둘이 나오는 건 좋은 거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러면 조회수가. 네. 아니 이거는 가이드니까 네, 반드시 보셔야 돼. 아, 오케이. 야, 어찌됐든 그 운수 좋은 날 1화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네, 뭐 지금 이제 박병철 팀장이 했던 말이 전부 다 이제 좀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 그 기간이 그렇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나 뭐 전기차 지금 승용차 개발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뭐 유가 보조금이 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긴장을 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네. 야 유가보조금 안 나온대. 분명히 그러는데 유가보조금이 안 나올 수도 있대. 아 그래 수소전기차 나온다니까 우리 집 시작을 한 내후년으로 생각해볼까? 이런 거는 말은 안 되고. 근데 이제 향후 한 20년, 30년은 계속 이제 이 형태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래가 아주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고 화물차 한번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거리가 다르죠. 네, 벌이가 다르기도 하고 뭐 물론 사기당하신 분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가 대표를 해보고 사무실을 차려보면은 다시 직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급여에서 제외해야 되는 부분들은 요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1편에 마지막이에요? 네. 아니 한참 남았어요 아직. 그러세요? 네. 할 얘기가 많으세요? 네, 이제 제가 좀 물어볼 거는 제가 좀 입이 아파가지고 네. 일단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모 비용에서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필요한 소모 비용. 아까 부대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식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차잖아요. 불러가야 됩니다. 불러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 비용. 뭐 예를 들어갖고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와이퍼를 교체를 한다던가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던가 특히 화물차인 경우에는 이 타이어 비용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타이어 한 짝을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승용차와 거의 한 1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타이어 개수도 승용차보다 훨씬 많아. 뭐 예를 들어갖고 많은 경우에는 그 타이어가 축이라고 하죠. 저희는 축이라고 하는데 10개의 축에 달린 경우도 있는데 뒷바퀴에는 또 타이어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개가 들어갑니다. 이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부대 비용 그러면은 내가 순수익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 근데 저희 그 오성물 컨설팅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유가 보조금을 저축을 해놨다가 이거를 이제 차량 수리 비용으로 쓰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오일이나 타이어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거는 차량 그 저희가 이제 차량을 또 한번 집 가이드 때 3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때? 네. 아니에요. 이거는 예비 차주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직 차주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을 또 제작을 할 때 제가 거기다가 오일 좀 저렴하게 가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좀 저렴하게 가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소형을 하다가 대형으로 넘어오신 분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따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뭐? 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 매출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거의 다 내가 답을 하는데? 이거 박수 한번 넣어주세요. 이거. 네. 응원의 박수. 좋아요. 일단 일을 먼저 보실 때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일자리를 볼 때. 안정성입니다. 일자리를 볼 때. 네. 안정성과 지속성. 왜? 그냥 보통 예전에 한탕 크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약간 좀 옛날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 분기에 내가 몰아치는 거야. 매출을 막 2,700, 3,000 이렇게 찍고 나서 또 한 3달 또 놀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뭐 한쪽에서 막 벌고 그 다음에 이거 소모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이달에 1,800 번다 해서 그거를 내가 다다음 달 돈이 좀 지출이 많이 될 거니까 냅둬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 인생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은 일단 사람이 뭐 저축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뭐 집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뭐 좀 차를 바꿔볼까? 아니 뭐 좀 사볼까? 나도 좀 이제 취미로 골프 한번 쳐볼까?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성 그냥 쭉 갈 수 있는 일을 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짐의 형태겠죠. 네. 어떤 짐이냐? 정말 꾸준히 1년 내내, 1년 내내 나오는 짐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나온다고 한들 소비자가 1년 내내 원하는 제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회사에서 뭐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해놓고, 제가 이제 업체를 좀 선별하는 방식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쭉 그려놓고 달마다 제일 많이 운송하는 품목들을 적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4주 5주까지는 채워지는데 그게 아예 없는 달들이 꼭 있거든요. 보통 여름철 7, 8월이라던가 보통 이렇게 없는 달들이 있는데, 이럴 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어떤 짐으로 좀 이 매출이 줄어드는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냐, 이걸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선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말씀 좀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 진짜 오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랑 이제 박별철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박병철 팀장이 이 업계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런 꿀팁들을 저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병철 팀장에게 오늘 좀 교육을 받듯이 촬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중간에 저도 이제 얘기를 치고 들어갈까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끊으면 왠지 그 다음 얘기가 제대로 안 들릴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치고 잘 들어가지 들려요.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보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박병철 팀장이 했던 말이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짬에서 나오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1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편 아니 끝내기 전에 네. 이제 지입차나 이제 화물차 수익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뭐 이제 제도적인 거 급여 형태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회사를 좀 더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수익에 대해서 뭐 또 따로 할 말은 없나요? 근데 저는 일단 박병철 팀장님한테 들었을 때 굉장히 완벽하게 들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화물차 차주분들이 좀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이거는 완전 기초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일을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도 하고 뭐 좀 더 세세한 정보를 좀 중급이죠. 난이도가. 그렇죠.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차량을 뽑기 바로 직전 그리고 일을 하러 다녀오신 분, 뭐 사무실 다녀와 보신 분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또 영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힘이 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좋아요랑 구독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관심도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진짜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또 영상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의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후기라던가 댓글이라던가 아니면은 좋아요 뭐 싫어도 되도록 누르지 마시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네, 아니 저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또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막 정해놓고 했던 촬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좀 교육 듣듯이 들었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뭡니까? 2부는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게 사기. 이제 사기. 이 지입의 구조를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지입이든 화물이든 검색을 하게 될 거예요. 검색을 하게 될 건데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뜨는 것들이 공고. 하지만 거기에 공고에 허위 공고가 굉장히 많고 내가 막상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업체를 찾아가는데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내 돈을 무조건 뜯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그렇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알았으니까 방법을 알았으면 피해야죠.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검색어 보면은 추천 검색을 하는 게 떠요. 예. 그게 가장 많이 검색을 해봤다는 소리가 될 건데 사기업체 구별 방법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사기업체 구별 방법. 네, 사기업체 구별 방법이라는 거를 예비 차주분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2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성물류 컨설팅의 박병철 팀장 이형건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단내나 아주.